안녕하세요, 와트맨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황과 국제지원 및 제재 상황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푸틴이 전략을 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은 더 이상 수도를 탈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공유하는 푸틴의 의도에 대한 새로운 평가는 키이우가 우크라이나의 남부 및 동부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서부와 크림반도를 육지로 연결하고 돈바스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기를 원합니다. 영토와 중립에 대한 푸틴의 요구를 젤렌스키가 거부할 경우 점령된 모든 지역을 장악하고 전쟁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군은 요새화된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공략하기보다 점령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민간인 거주지를 포함한 도시 곳곳에 폭격과 폭격이 몇 주 또는 몇 달이나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키이우 서북부와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일 부차 시위회가 우크라이나 군대가 부차 이르핀 호스토멜에 있는 러시아군을 포위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정보이나 단순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마카리우와 모스촌을 탈환한 우크라이나군이 부차와 이르핀에 있는 러시아군을 포위할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으며, 이는 러시아군의 재편성을 방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호스토멜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 경찰과 합동으로 이르핀에서 러시아 잔존군에 대한 소통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르핀의 80%까지 수복한 상황이라 전해지며, 궁지에 몰린 러시아군이 백린탄을 사용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러시아군 보급부대가 있는 보르디앙카에서는 우크라이나 예비대가 체첸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이반 키우에서 보르디앙카 데미디오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확보하면 러시아군의 보급로 차단이 가능한데, 23일 우크라이나군이 기동해 일부를 장악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러시아군 보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맥사테크놀로지는 이르핀 북쪽 코자로비치 마을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러시아군이 2월 26일 키이우 저수지 두굴 폭파에 늪지대가 형성된 모습입니다. 이르핀 강이 드니프로 강에 합류하는 지점으로, 이 때문에 러시아군이 북쪽으로 탈출하는데 일부 방해받을 것이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육군 참모총장은 러시아군이 테티리우스케 공세에 나섰으나 격퇴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선을 무너뜨리기 위한 후방 공략이 실패한 것으로 이르핀, 부차, 호스토멜에 갇힌 러시아군은 서쪽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즉각적 공세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령부는 소모를 극히 제한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야간 야지기동을 통해 러시아의 보급선을 끊으면서 도로를 따라 전선을 밀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미 국방부에 따르면 브로바리에서 러시아군이 대패해 어제에 비해 35km 정도 더 떨어진 55km 지점까지 후퇴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러시아군은 철수하면서 브로바리 인근 식량 창고를 파괴했습니다. 프로이아 조비아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을 7차례 공격했으나 실패했습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반란의 주역으로 칠러반군 군사작전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이고리 스트렐코프가 23일 아비이브카 전선을 돌파하기 위한 도네츠크 군의 작전에서 저격당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모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도네츠크에서는 65세까지 징집 대상에 들어갔으며, 미성년자 징집병과 더불어 훈련도 못 받고 모신나강을 든 채 전장으로 떠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은 이즈노바리 지역에 추가 병력을 투입했고, 현재 주민들을 칠러 반군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가 큰 마리우폴의 초토화된 모습입니다. 러시아 흑해함대 제810 해군 보병 여단 사령관 엘락시 셔로프 대령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 63 보병 여단의 T-80과 아조브 연대의 T-64가 러시아 기갑부대의 진입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제재 및 지원 이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브뤼셀에 도착해 나토, G7, EU 간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가 민간인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때에 대한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입니다. 참가국은 화학무기 사용이 나토 국가들이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생화학, 핵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와 사이버 보안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량 살상무기 대응 물자를 협력국에 보내는 건 나토 최초라 합니다. 영국은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6,500억 원가량의 군사 지원을 하기로 밝혔습니다. 지원 패키지에는 대전차 무기, 고폭탄, 미사일 6천여 기와 우크라이나군 지원에 대한 재정 지원금이 포함됐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고국을 지키는데 매우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은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국방장관은 대전차 무기
5,000개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유탄 발사기 2,000여 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토는 개전 후 한 달 러시아군의 사망자 1만 5천을 포함 사상자가 4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투입한 병력은 북부 11만, 남부 4만으로 10%가 전사한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제안한 우크라이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결의안 초안이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9개국의 표가 필요하나 두 나라가 찬성표를 던졌고 0개국이 반대표, 미국 포함 13개국이 기권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에 수출하는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만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방 제재에 대응하는 가스의 무기화입니다. 폴란드가 간첩 혐의로 러시아 외교관 45명을 추방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대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주재 미 대사관 고위 외교관은 러시아로부터 추방당할 미국 외교 직원들의 명단을 러시아 측으로부터 전달받았으며 문서에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라벨링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입니다.